안녕하세요. 툭툭 건강이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 병원 TV 시청자 여러분. 요즘 의사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발굴해서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닥터스 유튜브라는 코너입니다. 저 첫 회로 우리들 병원 TV를 운영하고 계신 이상호 우리들 병원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예. 자, 우리 이 회장님은요, 40년 척추 박사. 왜 40년인 건가요? 제가 1982년에 네네. 우리들 병원인 전신인 이상호 신경외과를 개원을 해서 아, 요만큼 절개해서 하는 수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제일 첫 수술도 허리 디스크 수술이었죠. 네. 1982년 5월 16일입니다. 아, 나 연세가 40세인 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라 우리들 병원 첫 시작이 40. 자, 우리 이상호 박사님 1991년에 국내 보면 세계적으로 척추 내시경 수술의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되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1991년에 네네. 내시경을 3세대로 진전을 시켜가지고 네네. 내시경을 직계로 했거든, 그전에는. 네네네. 직계만 가지고 하면은 성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네. 성공률이 한 50%밖에 안 됐어요. 아, 제가 거기에다가 내시경 레이저를 병용요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가지고 성공률을 86%로 격상을 시킨 것이 와. 1991년인데 네네. 가장 중요한 거는 내시경 레이저를 병용함으로 해서 디스크를 보존해주고 그대로 쿠션은 그대로 보존해주고 네네. 터진 디스크, 찢어진 것만 떼우고 튀어나온 파편만 제거하는 내시경 3세대 기술법을 알려지면서 수천 명이 이 수술을 대기하는 바람에 네네. 서울로 우리들 병원을 올라오게 된 계기를 만든 해입니다. 네, 또 예. 최근에 우리들 병원이 뉴스위크 2021 최고 스마트 병원으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13,000명의 전 세계 병원 관리자, 전 세계 전문 의료진들의 조사를 통해서 네. 주로 어떤 것을 선정했느냐면 디지털 수술, 아. 디지털 이미지, 인공지능, 원격 진료, 첨단 전자 진료 기록 같은 디지털 시대에 네네. 스마트한 의료 시스템을 갖춰서 환자를 진단하고 수술하는 것을 점수로 매겼습니다. 네네. 여기서 우리들 병원은 척추 전문 병원으로서 유일하게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선정된 병원이 전 세계 250개 병원 중에서 네네. 10개입니다. 오. 우리나라가 이렇게 훌륭한 의료 선진국이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희 우리들 병원이 98위로서 와. 5위에 선정이 엄청나네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 병원, 나는 회장님 스마트 해가지고 선정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병원을 여러 가지 네, 그렇죠. 기준에 맞춰서 네, 했는데 우리나라 B5 병원에 견줄 만한 병원이 또 우리들 병원이 선정이 됐군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네. 제가 우리들 병원 TV를 운영을 제가 봤거든요. 자, 영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야, 유튜브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혹시? 간절한 마음이죠. 아, 간절한 마음. 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인구가 네. 우리나라에 170만 명이나 됩니다. 엄청 많은데 매년 네, 계속 네. 증가해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55세가 노인이었는데 네네. 지금 우리나라가 75세에 이제 노인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회장님은 아주 노인의 축에 안 들어가는군요. 저는 71세니까 아직 노인 축에 안 들어가죠. 네. 이 노인들이 네네. 척추관 협착증으로 제대로 못 걷고 저도 제대로 못 걸었어요. 네. 수술 받기 전에는. 네네네. 정말 정밀하게 1시간 이내에 수술을 해서 네네.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노인들을 다시 걷게 만들고 싶은 인류에 대한 사랑, 이것을 알려서 다시 삶을 찾게 하고 네. 다시 삶의 질을 갖게 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알겠습니다. 유튜브를 만들게 한 거죠. 자, 그럼 주로 어떤 내용 위주로 많이 올리십니까?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을 받으면 네네. 정상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에 큰 수술을 하면 척추 수술하고 될 수 있다. 네. 마비가 될 수 있다. 이런 말 때문에 여기까지. 그냥 살거든요. 네네네. 견디면서 네네. 십몇 년간을 그냥 고통 속에 사는 거지. 이게 금방 고칠 수 있거든요. 아. 디스크를 자동차 타이어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아, 타이어. 타이어로. 예, 타이어요. 타이어. 이 종이가 있는 타이어. 예. 네네. 요 안이 디스크 수액이라면 네. 타이어가 이렇게 둘러싸가 있는 거죠. 동그랗게. 아, 네네.
네. 타이어에 펑크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타이어를 잘라가지고 나쁜 디스크를 뽑아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상 디스크까지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면 다리는 안 아파지는데 허리가 아프는 일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디스크를 쿠션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 파편만 제거하려면 타이어에 구멍을 내지 않아야 된다. 네. 네. 그리고 결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내시경 디스크 시술이 의미를 가지게 된 겁니다. 1992년에 목 디스크 병, 그 다음에 1999년에 등 디스크 병에 이루셨잖아요.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등 디스크는 정말로 위험한 수술을 해서 네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부 다 등 디스크는 수술하고 나면 병원에 걸어 들어갔는데 나올 때 휠체어 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안전하게 그냥 1박 2일로 마취도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하루 만에 고칠 수 있는 흉추 내시경을 개발한 거죠. 아, 레이저 네. 수술 이런 걸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 간단하게 좀 네. 어떤 건지만 간단히 설명해 줘. 그다음에. 한 1.5cm 정도. 그러니까 손톱만큼 절개를 해서 네네네. 수술을 하면 레이저는 아주 가늘거든요. 네네. 300 마이크론밖에 안 되잖아요. 아, 네네. 머리카락처럼 가늘거든. 네. 그러니까 요만한 구멍을 통해서 빛이 칼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큰 장점은 섬유륜에 타이어에 구멍을 안 내기 때문에 정상 디스크 쿠션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거죠. 네네. 디스크를 수술해서 쿠션이 없어져가지고 허리가 아파지고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레이저 수술법을 개발한 거죠. 자, 척추 수술 뒤에 수술이 잘 됐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순간에 확인하는 것은 네네. 우리가 주로 오암이라든지 혹은 내시경으로 한 다음에는 바로 MRI를 찍습니다. 완벽하게 수술이 안 됐으면 바로 저 추가로 고치는 거죠. 네네. 마취를 두 번 할 수가 없잖아요. 마취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검사를 해서 바로 확인하는. 아. 또 그 다음에 당일 확인하는 것은 세워 걸려보면 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반드시 걸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큰 수술에 넣으면 못 걷잖아요. 아, 네. 결론적으로 채소 침습 수술로 마비가 되는 그런 합병증이 없어진다. 그런 의미로 그렇습니다. 네네. 수술을 하고 나서 마비가 되면 어떡하죠? 마비되는 수술을 왜 합니까? 마비되는 수술은 정말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방법으로 하면 마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마비가 안 생기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거죠. 네. 마비가 생길 수 있는 방법은 다 버려야 됩니다. 네. 그런 수술은 던져버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꼽추라든지 꼬부랑 허리를 가진 노인들 척추 변형증을 또 안전하게 펴주는 그런 방법이 바로 그 개발법인가요? 그것들은 조금 다른 내시경인데요. 또 다른 내시경입니까? 예, 그것은 이제 와. 갈비뼈와 갈비뼈 사이로 들어가는 네네. 흉추 내시경. 수술을 등에서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여기서 수술하면 이 목 뒤에 뼈를 잘라내야 돼요. 네네. 등에서도 등뼈를 잘라내야 되고 네네. 허리에서도 허리뼈를 잘라내야 됩니다. 네네. 그런데 방향을 바꾸어서 네. 앞쪽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배꼽을 통해서 한다든지 네. 혹은 맹장 수술하듯이 조금 절개를 해서 앞쪽에서 하게 되면 네네. 허리를 전면 다치지 않게 하고 뼈를 전면 안 따르고 척추 전방 전이증, 네네. 척추 분리증 네네. 이런 병을 딱 바로 고칠 수가 있는 거죠. 네. 허리가 아픈데 허리를 자르면 얼마나 허리가 더 아파지겠습니까? 자, 이렇게 많은 수술법들을 지금까지 쭉쭉쭉쭉 설명해 주셨는데 세간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우리들 병원이 무조건 수술만 하려고 한다. 아주 좋은 수술들을 다 싸잡아서 비난할 수도 있는 그런 말들인데 어떻게? 이 모든 병원에서 이거 수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약이나 먹고 살아야 됩니다. 수술하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네. 우리들 병원에 탁 가면 원인 치료로서 수술하십시오. 네네. 수술하면 낫습니다. 이래 말하니까 네네. 우리들 병원은 가면 수술하라 한다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틀린 말은 아니네. 아니죠. 일단 그러니까- 딴 데서는 불가능하다. 무조건 약만 먹어야 된다. 참고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반신 마비가 생기지 않고 후유증이 생기지 않으면 허리를 펴고 살고 싶어 해요. 꼬부랑 할머니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네. 이 허리를 펴고 살면 잘 걸어 다닐 뿐만 아니라 건강 장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은 안전하게 허리를 펴는 방법을 알게 된 거죠. 등에서 하면은 대수술을 하고 수술 10시간 걸려요. 네네. 그런데 앞쪽에서 척추를 받쳐주면
90%가 영원히 허리가 펴져 있습니다.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무조건 수술하라는 게 아니라 워낙 어려운 환자들이 결국 우리들 병원 와서 수술을 받는데 이 치료가 되는 수술법을 제안을 해준 거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네, 스마트 병원으로 지정된 우리들 병원, 그 스마트한 기술 이런 것들의 내용들 많이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동영상을 쭉 보다가 뭐 가장 대박 난 영상들이 몇 개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자, 이 회장님이 채소 침습 척추 수술법 본인이 직접 허리를 수술하던 치료하신 영상들인데요. 예. 대박입니다. 27만 뷰가 나왔습니다. 지금 내시경 지금 수술 받고 있는데 누워 있는 분이 이상훈 원장님이십니까? 그렇죠. 제가 지금 본인이십니까? 화면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어떻게 이 영상을 찍게 됐는지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수술 장면을 본인이 찍는 거는 제가 처음 봅니다. 내시경 수술을 받는 데 대한 네네. 두려움이 환자들이 특히 많이 가지더라고요. 아, 마취를 안 하고 저렇게 말을 하면서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이 내시경 디스크 치료라는 것을 알리고 싶은. 지금 수술하고 있는 장면인데 지금 말을 하고 계시네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첫째, 전신 마취를 하지 않거든요. 아,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 아프질 않아요. 아, 네네. 물론 오. 국소 마취는 합니다. 그 상처 자리는 아프니까. 네네. 저 상처가 아, 한 정말 작네요. 5mm 일회용 반창고로 붙이는 상처지 않습니까? 저를 수술한 신상암 원장, 석주환 원장이 저기 나오네요. 이야. 저를 수술해주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수술 바로 끝난 예, 장면이십니까? 바로 일어선 거죠. 바로 이야. 다리가 좋아졌어요. 야, 네. 이거 마치 이거 뭐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기적이 아니라 채소 침습 내시경 수술 받아서 지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네네. 내시경이 현미경 수술처럼 뼈를 깎아내는 내시경이 있어요. 그래 뼈를 깎아내는 내시경은 전신 마취를 해야 네네. 되고, 네. 내가 받은 내시경은 뼈를 전혀 안 깎아내고 신경 구멍을 통해서 네네. 아무 손상 없이 디스크 탈출증을 고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아, 이거를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제3세대 내시경. 알겠습니다. 1세대, 2세대하고 다르거든요. 네네. 자, 3세대 그런데 내시경. 질문이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척추 전문가이신데 어떻게 허리가 아플 수 있나요? 네. 그게 가능한 겁니다. 저 척추 디스크 병이나 네네. 목 디스크도 그래요. 의사들이 많이 걸립니다. 아, 의사들. 치과 의사들이 많이 걸린다는 건 특히 알려져 있는데, 아, 그거 직업병이죠. 고개를 숙여서 일을 하잖아요. 네네네. 이 신경외과 의사들이 네. 또 이 디스크에 잘 걸리는 이유가 아,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럴 수밖에. 현미경으로 수술하거든요. 네네.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보게 돼 있어요. 네네. 더구나 네. 이 방향을 여러 각도로 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될 때도 있어요, 목이. 어. 이렇게 수술할 때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목의 아주 나쁜 상태에서 너무 오래 40년을 수술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 직업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솔직히 의사라는 걸 말하면 잘했네요, 나이하고도 관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65세까지는 괜찮았거든요. 네네. 65세에 목 디스크병, 허리 디스크병, 척추관 협착증이 왔으니까 2017년대 목 디스크하고 지금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깔끔하게. 이게 뭐 우리들 병원에서 개발한 네. 내시경 목 디스크 수술했기 때문에 네. 흉터가 전혀 없죠 지금. 아. 표시도 안 나고 어디가 어디 한번 볼게요. 아무 흉터가 없죠. 점 하나 찍혀 있습니다. 아, 뭐 나이 들면 생기는 뭐 그런 점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영상을 보니까 본인이 직접 수술자한테 뭐 감내나라, 뭐 배내나라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직접 수술에도 관여를 하셨는데, 야, 이외에도 저 기억에 남는 영상이라든지 저 시청자들에게 이건 꼭 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영상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것은 디스크를 고치면서 예방을 하는 디스크 자가 운동법,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을 고치면서 좋아지게 만드는 자가 운동법, 이 두 가지 보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 척추 건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위에 뜨고 있으니까 자가 운동법 요거 꼭 실천 해 주시고요. 자, 앞으로도 계속 영상 올릴 거지 않습니까? 예, 예. 주로 어떤 영상들을 독자들에게 계속 소개할 예정입니까? 아, 독자가 아니죠. 시청자들이죠. 시청자입니다. 네. 시청자들에게 꼭 소개할 내용은 환자 중심으로 만들어진 수술법, 네네. 환자를 생각하는, 환자를 사랑하는 수술법, 환자의 몸을 망치지 않는, 후유증이 없는 치료법들을 계속 알릴 생각입니다. 환자는 안심하고 건강한 척추로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위험한 수술, 부작용이 생기는 수술,
후유증이 있는 수술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희망을 주는 이야기를 알리고자 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 우리들 병원 이상호 박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채소 침습 수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적은 수술, 다양한 수술부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에게 허리 건강을 위해서 이것만 꼭 해라. 어떤 게 있습니까? 척추 건강 정말 이 박사님 말씀대로 중요합니다. 척추가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 자수를 할 수 있지. 척추가 망가지면 건강 수명이 10년이 줄어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자세를 바로 해야 돼요. 뭐 저도 많은 자세를 잘못하는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책을 본다든지 또 스마트폰을 볼 때 자세를 바로 해서 볼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일하실 때 네네. 자기도 모르게 다 고개 숙이고 비드름하게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텔레비 되죠? 볼 때도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 바른 자세 바른 자세. 굉장히 좋습니다. 허리를 꾹꾹 핀 바른 자세.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바른 자세를 못하게 돼요. 네, 네. 그래서 바른 자세를 못하게 돼도 충격을 안 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척추를 받쳐주는 앞뒤 근육, 안심 근육과 등심 근육, 그리고 코어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 아, 여간 충격을 받고 나쁜 자세를 해도 병이 안 생기죠. 그래서 척추를 튼튼하게 하는 운동을 꼭 하셔야 되는데 네, 네. 가장 좋은 운동이 잘 아시죠? 올바른 자세로 빨리 걷는 운동. 역시 빨리 걷는 운동이 척추를 가장 튼튼하게 합니다. 역시 왕도가 없군요. 예. 그리고 우리들 병원 TV에 다양한 척추 건강을 위한 자가 운동법 여기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거 예. 꼭 봐주시면 또 튼튼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들 병원 TV 유튜브를 통해서 실생활에 도움되는 척추 건강 운동 그 자세히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꼭 그 우리들 병원 TV에 들어가셔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 TV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